프랑스 혁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1789년 프랑스 국민들은 왕과 귀족들의 부패와 불평등에 맞서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혁명을 일으켰다. 하지만 혁명의 열기가 점점 과열되면서 혁명을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이 당연시되는 공포의 시대가 찾아왔다. 이 시기를 공포정치라고 부르며 단두대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프랑스 혁명은 처음부터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을 시작으로 국민들은 왕권을 제한하는 헌법을 요구했다. 그러나 혁명이 점점 급진화되면서 점진적인 개혁보다는 극단적인 방법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1792년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1793년 루이 16세가 처형되면서 혁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 시기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이 혁명을 주도하며 공포정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공포정치란 혁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숙청과 처형이 이루어진 시기를 의미한다. 단두대는 혁명의 적들을 단죄하는 도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정치의 희생양이 되었다.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사형은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수형, 참수형, 화형 등 다양한 처형 방식이 있었으며 신분에 따라 사형 방법이 달랐다. 귀족들은 고통이 적은 참수형을 당할 수 있었지만 평민들은 교수형이나 사지를 찢는 형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혁명 정부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죽어야 한다는 이유로 빠르고 고통이 없는 처형 도구인 단두대를 공식 사형 방식으로 채택했다. 길로틴은 날카로운 칼날이 한 번에 떨어지며 목을 절단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처형 방식보다 훨씬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구였다. 국왕도, 귀족도, 평민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다. 혁명 광장에 설치되어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다. 혁명의 적뿐만 아니라 혁명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 숙청당하면서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두대를 혁명의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두대는 단순한 처형기구가 아니라 공포정치의 핵심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1793년 1월 21일 프랑스 혁명의 한복판에서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그의 죽음은 프랑스가 이제 완전히 공화국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왕이 사라졌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 내부에서는 여전히 혁명의 방향을 두고 급진파와 온건파가 대립하고 있었으며 국경 밖에서는 유럽 왕정 국가들이 프랑스를 견제하며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혁명을 수호하고 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명분으로 공포정치가 시작되었다.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 공포정치를 선포했다. 혁명재판소가 설치되어 반혁명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신속하게 재판하고 단두대로 보냈다. 혁명을 위협하는 자는 누구든 처벌받아야 한다. 이때부터 프랑스에서는 혁명을 반대하는 자뿐만 아니라 혁명을 지지했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까지 숙청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공포정치의 시기 동안 약 1년 동안 3만에서 5만 명이 처형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혁명을 반대하는 자뿐만 아니라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조차 숙청당했다. 루이 16세는 프랑스의 마지막 국왕으로 공화국에 의해 처형되었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루머로 유명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조르주 당통은 혁명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지만 로베스피에르에게 반대하다 처형당했다.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를 주도했지만 결국 반혁명의 대상으로 몰려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혁명을 주도했던 인물들조차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게 되면서 혁명의 칼날은
점점 혁명가들 자신을 향해 휘둘러졌다. 공포 정치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언제든지 혁명의 적으로 몰려 단두대로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졌고, 혁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로베스피에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1794년 7월 27일, 로베스피에르는 반혁명 세력에 의해 체포되었다. 다음 날 자신이 만든 단두대에서 처형되며 공포 정치도 끝이 났다. 이후 프랑스는 혼란 속에서 나폴레옹이 등장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이었지만 동시에 극단적인 폭력으로 얼룩진 시기이기도 했다. 단두대는 혁명의 적들을 단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결국 혁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희생되는 악순환을 낳았다. 공포 정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험한 논리를 정당화했으며 결국 혁명의 본래 목적마저 훼손시켰다. 이후 프랑스는 나폴레옹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정치체제로 변화하지만 공포 정치의 교훈은 혁명이 폭력으로 변질될 때 자유도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혁명은 성공했지만 단두대에서 흘린 피는 영원히 프랑스 역사에 남게 되었다.